192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미국 대공황의 가혹한 시기. 사람들의 마음에 힐링을 전한 할리우드 스타가 있었습니다. 금발 곱슬머리, 보조개가 있는 볼, 순수한 눈망울로 노래를 하고 탭댄스를 추는 한 아역 배우였습니다. 취업난과 생계난으로 하루가 아득했던 사람들에게 셜리 템플의 귀여움은 희망과 용기가 됐죠. 워낙 인기가 많았던 만큼 소녀를 향한 엉뚱한 소문도 많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루머는 소녀가 어린이가 아닌 10살 딸을 둔 외소증 환자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셜리 제인 템플은 1928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은행 지배인과 전직 발레리나 엄마의 셋째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발레리나였던 엄마는 아이를 스타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3살 때부터 댄스 스튜디오에서 춤을 가르쳤죠. 한 프로듀서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헐리우드 진출이 시작됩니다. 셜리는 2년 동안 26편의 영화를 주당 $50에 계약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아주 박봉이었죠. 지금과 달리 과거 헐리우드는 아역 배우에 대한 처우가 거의 아동 학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1988년 발표한 셜리의 자서전 차일드 스타에서 그는 아역 배우가 연기를 잘못하면 블랙박스라는 차가운 얼음이 가득 찬 곳에 앉아서 벌을 받아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셜리는 1930년대에 걸쳐 고된 촬영장 속에서 40여 개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다행히 특유의 밝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다행히 블랙박스는 내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때 깨달은 깊은 인생의 교훈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어른들이 훈계하며 외쳤던 시간은 돈이다. 시간 낭비는 곧 돈 낭비라는 말은 뼛속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셜리는 1933년 영화사 폭스의 작품 스탠드업 앤 치어에 출연하게 됐고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베이비 테이크 어 바우 그리고 리틀 미스 마커라는 영화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헐리우드 대표 아역 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셜리의 주급은 $1,000로 인상되고 영화가 끝날 때마다 $15,000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대공황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헐리우드 톱스타를 넘는 개런티였습니다. 이제 셜리는 아역 배우였지만 당당하게 티켓 파워를 가진 주연급 배우가 됐고 셜리만을 위한 셜리의 영화가 제작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브라이트 아이즈였고 영화 속에서 롤리팝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흥행하게 되면서 셜리에게 오스카상을 안겨줍니다. 또 인기에 힘입어 그를 모델로 한 춤추는 인형까지 출시되고 이 셜리 템플 인형은 1941년까지 무려 $4,500만 매출을 올리면서 소녀라면 응당 가져야 할 머스트헤브 인형이 됩니다. 대공황 시기 국민들에게 유일한 즐거움을 전하는 배우였던 만큼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를 두고 우리나라에 셜리 템플이 있는 한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소녀를 사랑스럽게 본 것은 아닙니다. 어른의 인기를 압도하는 아역 배우인 만큼 시기와 질투도 상당했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영국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은 한 잡지 평론으로 셜리의 연기와 이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두고 선 넘는 악평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평론을 실은 잡지 밤과 낮은 폐간이 되어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레이엄 그린은 1937년 셜리의 영화 위 윌리 윙키를 두고 소녀를 숭배하는 중년 남성들은 그녀의 의심스러운 교태에 반응하고 생명력이 가득 찬 소녀의 작은 몸을 보고 그들의 지성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한다라면서 셜리의 팬들을 마치 소아 성애자로 취급해버립니다. 게다가 셜리를 두고 유아기스러운 모습은 위장이고 그의 연기는 더 비밀스럽고 더 어른스럽다며 외소증을 앓고 있는 어른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집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악평을 셜리 템플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주재 미국 대사 조지프 케네디는 그린과 방가나 출판사에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셜리의 소속사와 가족들은 명예훼손 소송까지 걸었죠. 그린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3,500만 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잡지는 폐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낭설이었지만 그의 외소증 발언은 일부 언론들에게 셜리를 향한 먹잇감이 됩니다. 라이넬 랜더 데일리 뉴스는 셜리가 외속증이라는 소문이 해외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하죠. 그 증거로 어린 시절부터 활동했던 셜리가 전니인 앞니가 빠진 시기가 없었다는 점을 듭니다.
그러고 보니 셜리는 어린 시절부터 10살 동안 출연한 모든 영화에서 앞니가 빠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속사는 어쩔 수 없이 전리 논란에 입장문을 냅니다. 셜리도 앞니가 빠졌었다. 대신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치과용 캡과 브릿지를 썼다고 말이죠. 입장문을 냈음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티칸의 신부에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셜리의 나이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특사로 온 마리오 마산테의 신부는 셜리의 엄마를 면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셜리는 보통의 10살 아역배우라는 사실이 공표됩니다. 전리 소동이 끝나자 논란은 머리카락으로 옮겨져서 곱슬곱슬한 금발의 귀여운 머리는 가짜라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악플러들의 안티 활동은 과거부터 유구했네요. 이후 셜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출이 되면 가짜 머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의 곱슬머리를 힘껏 잡아당기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신드롬과 같았던 셜리 템플의 인기는 1940년대 들면서, 즉 그가 티네이저가 되면서 신기할 정도로 순식간에 사그러듭니다. 이후 그녀는 과거의 위세에 기대서 몇 편의 영화를 더 찍지만 결국 20대 초반에 영화계에서 은퇴합니다. 그렇다고 셜리 템플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셜리 템플은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제2의 인생을 삽니다. 1969년 41세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유엔 총회 대표로 임명되었고, 이후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가나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1989년부터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외교일 이외에도 자선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다발성 경화증 협회의 후원자였고, 그들의 질병 연구와 치료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을 도왔습니다. 셜리는 1998년 케네디 센터 명예상과 2006년 미국 배우조합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서 일생 동안 수많은 상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랑받는 아역 스타로, 성인이 되어서는 외교관이자 자선사업가로 항상 빛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줬습니다.